안녕하세요. 와인닥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시간으로 와인 이해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와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랑 같이 마시기도 하고 사람들이랑 모여서 파티를 할 때 마시기도 하고 이런 즐겁고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트나 와인샵에서 와인을 고를 때는 좀 어렵기도 하고 아무래도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와인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이 와인이 왜 어려운가에 대한 질문을 실제 이제 와인을 고를 때 라벨을 보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자, 첫 번째 보실 와인은 그래도 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익숙한 와인이죠. 몬테스 알파라는 와이너리에서 만든 와인이고 이게 라벨을 보면 이제 까베르네 소비뇽이라는 품종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라벨을 보고 누가 뭐를 어떤 포도를 가지고 만든 와인이구나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정보를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반면에 이 와인을 보면은 일단 샤또 뽕떼까네라고 적혀 있고 샤또라고 하면 이제 와이너리 이름이니까 보통 뽕떼까네라는 와이너리에서 만든 거구나라는 건 알 수 있는데 품종이 안 적혀 있어요. 뽀이약이라는 게 품종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밑에 작은 글씨들이 굉장히 많이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 와인은 더 심한데 이게 이 와인까지만 해도 생산자를 대충 알 수 있었는데 이건 생산자도 모르겠죠. 본로마네가 생산자인지 크로파랑투가 생산자인지 에마누엘 후게가 생산자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품종이 안 적혀 있죠. 근데 이게 안 적혀 있을 뿐 아는 사람들은 이 라벨을 보고 다 이게 누가 만든 건지 품종은 뭘로 만들었는지 다 알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와인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전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 술이 어떤 술이라는 걸 이해하고 마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그런 와인 라벨을 보고 이 와인이 어떤 와인인지 알려면은 네 가지 정도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와인 생산 지역, 두 번째는 와인의 품종, 세 번째는 생산자, 그 다음에 알 수 있다면 등급까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역을 알자인데 아까 봤던 슬라이드를 좀 다시 봐보면 이 첫 번째 와인은 그래도 좀 알기가 쉬웠고 두 번째, 세 번째 와인은 알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를 가르는 제일 큰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는 신세계 와인, 나머지 두 개는 구세계 와인이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와인 생산지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크게 구세계와 신세계로 나뉘어요. 그래서 구세계는 이렇게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처럼 유럽 대륙에 있는 와인 생산 국가들이고 신세계는 미국, 칠레, 호주 등 유럽 이외 대륙에서 와인을 생산하는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는 이유가 두 가지 카테고리별로 특징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먼저 구세계는 와인의 역사가 매우 길죠. 신세계는 반면에 비교적 최근에 와인을 만들 수 있는 포도 품종들을 옮겨가서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와인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다. 그로 인해서 구세계는 오랫동안 이 지역적 특징이 고착화됐어요. 반면에 신세계는 지역적 특색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유로 구세계는 계속 이 지역에서 잘 자라는 품종을 계속 심어왔고 지역명만 들어도 거기 그 동네라면 무슨 품종으로 와인을 만들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신세계는 반면에 품종의 이름을 적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세계는 맛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신세계는 맛의 접근성이 좋다라고 돼 있는데 이 맛의 접근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잘 모르고 먹어도 그냥 직관적으로 맛있는 걸 맛의 접근성이 좋다. 혹은 다른 각도에서는 와인을 막 5년, 10년씩 숙성시켜서 먹지 않고 바로 열어서 바로 마셔도 맛이 좋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맛의 접근성이 좋다고 그러는데 신세계가 보통 접근성이 좋고 구세계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대체적으로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품종을 알자인데요. 세계적으로 와인 양조에 쓰이는 품종이 굉장히 많아서 이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대표적인 품종들이 있고
시중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와인들의 품종이 여기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얘네들만 알면은 대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많은 품종들 중에서도 이 진한 색으로 표시한 레드와인 품종 4개, 화이트와인 품종 3개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먼저 레드와인 중에 피노누아인데 요 위에 보시는 이 그라데이션으로 된 그림이 레드와인의 색깔을 제일 연한 것부터 제일 진한 것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건데, 피노누아가 그 중에서 제일 연한 색깔이 굉장히 밝고 연하고, 그래서 이렇게 뒤에 글씨를 놓고 이렇게 비춰보면은 밑에 글씨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색깔이 연하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색깔을 연한 루비색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루비 색깔 하면 떠오르는 뭐 딸기 혹은 뭐 장미 이런 게 떠오르죠. 그래서 맛과 향도 장미, 딸기, 체리 이런 향이 피노누아의 과실향이에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좀 숙성이 되면은 이런 과실향 외에도 가죽향, 버섯향 이런 것들이 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피노누아를 다른 품종이랑 차별짓게 하는 가장 큰 특징은 결국 화려한 향이에요. 향이 다양하고 화려해요. 그런 게 특징이고, 바디감이 낮고 타닌감이 약하다라고 돼 있는데, 이 바디감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랑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색깔이 연하면 바디감도 낮고, 색깔이 진하면 바디감도 이제 풀바디에 가깝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색깔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바디감은 낮고 타닌감도 역시 약하다고 돼 있고, 대표 산지로는 프랑스 부르고뉴, 그 다음에 미국 캘리포니아 혹은 오레곤, 그 다음에 뉴질랜드 정도가 대표 산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는 메를로인데, 메를로는 이제 이 그라데이션 표에서 중간 정도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런 색깔을 조금 짙은 루비색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뭐 여전히 근데 뒤에 있는 글씨는 보일 정도로 약간 그래도 밝은 축에 속하는 와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맛과 향은 체리, 라스베리 같은 게 메를로 와인의 과실향이고, 조금 이제 숙성이 되면은 흑연, 삼나무, 담배 같은 향도 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메를로 와인의 가장 큰 특징하면 이제 부드러운 텍스처, 굉장히 이제 부드러운 게 메를로의 특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색깔표에서 색깔이 이제 중간 정도이기 때문에 바디감도 중간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표 산지로는 프랑스 보르도, 그 다음에 미국 캘리포니아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까베르네 소비뇽, 제일 유명한 품종이죠. 까베르네 소비뇽은 그래도 약간 진한 편에 속하는 품종이고, 뒤에 있는 글씨가 잘 안 읽힐 정도로 굉장히 진한 색깔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색깔을 보라색 혹은 뭐 짙은 루비색 혹은 보라색이 약간 섞인 짙은 루비색이라고도 얘기하고, 맛과 향에서는 블랙커런트가 제일 대표적인 까베르네 소비뇽의 과실향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이제 피망, 감초, 바닐라 이런 것들이 뭐 숙성하는 방법, 양조하는 방법에 따라서 같이 나게 돼 있고, 이 까베르네 소비뇽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밸런스가 좋은 와인이다. 과실량도 좋고 타닌도 좋고 바디감도 좋고 이런 밸런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양조하기도 되게 좋고, 술을 만들었을 때 기본 탄은 한다 이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재배를 하는 품종이고, 그래서 제일 유명하죠. 그래서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품종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대표 산지로는 사실 전 세계에서 까베르네 소비뇽은 뭐 다 재배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죄송합니다. 프랑스 보르도, 미국 캘리포니아, 칠레가 좀 유명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레드와인의 마지막 이제 시라즈인데, 두 개는 사실 같은 품종이에요. 근데 호주에서만 유독 시라즈라고 부르고 다른 나라에서는 시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색깔이 굉장히 진하죠. 이 색깔을 보고 있으면 그냥 보라색이라는 말이 떠오르죠. 그래서 저기 시라의 색깔은 보라색이고, 맛과 향은 과실향이 굉장히 풍부한 게 특징인데, 이 보라색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블루베리, 블랙베리 이런 과실향이 나요. 그 다음에 와인을 양조하는 방식에 따라서 커피, 초콜릿 이런 향이 첨가될 수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 시라즈 와인의 제일 큰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실량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호주 시라즈 같은 경우에 막 과실 폭탄이라고도 뭐 표현을 하는데, 과실량이 그만큼 굉장히 풍부하다. 그리고 색깔이 굉장히 진하죠. 그래서 풀바디 와인인데
탄닌감은 오히려 또 낮아요. 그래서 까베르네 소비뇽은 바디감도 높고 탄닌도 센 편이라고 했는데, 얘는 바디감은 풀바디인데 탄닌은 좀 중간 정도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대표 산지로는 프랑스 론, 그 다음에 호주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와인 품종이 처음으로 나왔는데, 소비뇽 블랑이죠. 소비뇽 블랑은 제일 연한 화이트 와인 품종이에요. 말씀드릴 세 가지 중에서. 그래서 색깔은 연한 노란색 혹은 볏짚색이라고 하고 굉장히 상큼한 품종이에요. 그래서 맛과 향, 과실향이 라임, 레몬, 굉장히 산도가 높고 상큼한 그런 맛이 떠오르죠. 그런 과실향을 가졌고, 그다음에 풀향도 좀 나요. 그리고 특징은 색깔이 되게 연하죠. 그래서 화이트 와인도 마찬가지로 색깔이 연하면은 바디감은 낮아요. 그래서 라이트 바디고, 대신에 이제 산미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대표 산지로는 프랑스 보르도, 그리고 루아르, 그 다음에 뉴질랜드에서 유명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슬링인데, 위슬링은 조금 더 노란색이 진하죠. 그래서 진한 노란색, 레몬색이라고 얘기를 하고, 맛과 향은 아까 라임, 뭐 시트러스 이런 이렇게 상큼한 그런 과일보다는 조금 더 단맛이 나는 살구, 그다음에 백도 복숭아 이런 향이 난다고 돼 있고, 특징이 위슬링 같은 경우에는 달게 이렇게 디저트 와인처럼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고 이제 드라이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두 개가 좀 완전히 다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표 산지로는 프랑스 알자스, 그 다음에 독일 이 두 가지 지역이 제일 유명하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샤르도네 혹은 샤도네인데, 이것도 같은 이름인데 영어식으로 발음을 하느냐 혹은 이제 프랑스식으로 발음을 하느냐의 차이고, 뭐 어떻게 말을 해도 크게 상관없겠어요. 그래서 색깔이 이제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따 나오겠지만 이게 샤르도네라는 품종이 굉장히 다양한 얼굴을 가졌어요. 천의 얼굴을 가진 품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연한 노란색인 경우도 있고 굉장히 진한 골드 컬러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런 거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스타일도 굉장히 다르고 맛과 향도 사실 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파인애플, 망고, 이 열대과일 같은 맛에 시트러스 향이 조금 섞이는 경우가 있다 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양조하는 방법에 따라서 바닐라, 버터 향이 첨가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징은 풀바디, 그리고 다양한 스타일, 천의 얼굴을 가진 그런 품종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대표적인 산지로는 프랑스 부르고뉴, 그 다음에 미국 중에서도 뭐 오레곤, 캘리포니아가 유명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와인을 이해하려면 이 네 가지 지역, 품종, 생산자, 등급을 알아야 되는데, 지역,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최소 신세계랑 구세계로 나뉜다. 이걸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품종도 굉장히 다양한 게 있고, 뭐 레드와인 9가지, 화이트와인 5가지 품종이 있지만 그 중에 4가지, 화이트와인 3가지 이 정도 품종을 좀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생산자 등급에 대해서는 다음에 강론에서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